제가 이제 다룰 내용은 그 비전과 레이더라고 하는 두 가지 센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번 챕터의 목표가 어떤 유형의 센서를 쓰는가라고 하는 센서 디자인이 목표가 되겠고요. 많은 자율주행 자동차, 예를 들어서 T사의 제품을 보시면 카메라 8대가 이렇게 달려 있고요. 카메라 8대가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드론들, 드론에서만 카메라 16대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미 고급 기법들이 ORB 슬램 계열 쪽에 나왔는데도 카메라 8대는 뭐 그렇게 썩 많은 대수는 아니고요. 이 16대가 지금 조그만 보드 하나 가지고서 전체가 동시에 동기화가 되고 있는 판에 카메라 8개는 그렇게 뭐 별다른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앞부분에 전방에 조그만 이제 레이더가 붙어 있어서, 레이더는 이제 거리 센서들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리 정보를 가져오는 형태가 되겠고요. 근데 거리를 떻게 갖고 오는지는 아직까지 알려져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 레이더가 어떤 영역을 한 번에 이렇게 일자에도 한 축으로 인식을 할 수도 있겠고요. 다음에는 일반적인 레이저 스캐너처럼 레이더를 한쪽에다 집중해서 회전을 시켜도 되겠죠. 여러분들 그 영화에서 보시면 맨날 이렇게 생긴 레이더 기지가 있죠. 용. 네. 여기 이렇게 포물선으로 되게 이렇게 생긴 레이더를 돌려가면서, 방향성 한 방향으로 지향성으로 쏴주고 돌아가면서 체크를 하는지 그거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레이더는 거리를 재는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이 뭐 맨날 이 T사가 라이다 스캐너, 그 스캐너 계열들이죠. 이렇게 생겨 있는 여기로 광을 쏴서 레이저를 쏴서 그걸 받아들이는, 보통 뭐 벨로다인, 식이 원래 제일 유명하겠지만, 식이나 벨로다인사의 제품들 각각 다 1,000만 원 넘습니다. 개당. 이런 센서를 쓰냐 아니면은 레이더를 쓰냐, 뭐 사실 별다른 차이는 없는데 뭐 그렇게 별다른 스펙 아닌데 그거하고 맨날 싸우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자, 그래서 이 대부분 이 레이더 시스템이나 비전 이 두 가지는 필수적으로 들어가겠고요. 이것들을 쓰거나 아니면은 뭐 어쨌든 레이더를 빼고 일부 뭐 스캐너를 쓰든, 스캐너 뭐 많은 경우에 이제 라이더라고 부르고 있고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거리 정보를 알아내는 게 중요한데,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걸 쓸 거냐 이 부분을 좀 초점을 맞춰 보겠고요. 그러니까 일단 뭘 쓰든 간에, 비전은 무조건 다 씁니다. 그래서 비전은 이 레인들, 이 차선을 인식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시스템이고요. 실제로 이 도로를 가져다가 예전에 영상 처리를, 이 데이터를, 이거랑 똑같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뽑아가지고 영상 처리 모듈에 어, 그 뭐랄까요, 속도하고 정확도 비교를 한 적도 있습니다. 만든 지 이 트랙은 한 5, 6년, 6년, 7년 이 정도 되는데요. 어쨌든 이 트랙 정보에서, 이 라인들을 찾아내는 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비전 쪽, 여러분들이 아직 잘 모르시지만 비전 관련된 기법들을 쓰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라인들이 워낙에 티가 나잖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가운데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라인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들 정보들은 쉽게 뽑아낼 수 있고, 요새 고속버스 타보시면은 버스에 이 라인 추출하는 결과들이 조그만 버스 기사 옆에 보면은,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빅데이터 모은다고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굉장히 쉬운, 사실 어렵지 않은 쉬운 영역에 속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라인 찾는 거는 더 전에 됐겠지만, 이 라인을 찾아내서 레인 찾아내서 차선 찾아서 자율주행 LFA를 시도했던 게, 제가 알기 그때 봤을 때도 그때 토목과 교수님이었는데, 90년대 중후반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미 그 당시에 PC라는 게 뭐 386 수준 가지고서도 이 당시에도 됐었고요. 그때도 손 놓고 운전했는데 레인, LFA 기능, 레인 따라가는 것들은 그래서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으로 이 라인들을 찾아내는 거는, 어느 정도의 학부 수준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좀 경험적인 측면만 좀 알고 있다면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실 여기 이제 레인들, 이 비전을 써서 대부분의 경우에 레인들, 차선 정보를 뽑아내면은 마치 이게 지금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가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요 벡터들을 찾아내서 마치 여기에 가상벽이 있는 것처럼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가 여기 있다면 여기에 차선 정보들을 뽑아내 가지고 여기 가상의 벽이 있다. 그러면 그 가상의 벽까지의 거리를 다시 구하겠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보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가상의 벽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의 벽 정보들은 비전을 통해서 비전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 여러분들이 되게 애매하겠지만 영상 정보들을 찾아서 여기에 라인이 있고 여기에 라인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가상의 벽이 마치 있는 것처럼 하면 벽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겠죠.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들을 쓰게 될 거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 엣지들을 찾아내서 모서리들 찾아내 가지고 차선을 찾아내는데 그리고 나서는 가상의 벽을 만들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상의 벽이 있고 그 가상의 벽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거리를 구하려고 합니다. 자, 이 거리를 구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하실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자동차 앞에 보면요, 여기 현대 마크 있네요. 이렇게 생겼죠. 여기 이제 뭔가 레이더에 해당할 만한 또는 라이다든 레이더든 아무거나 좋습니다. 여기서 뭔가 가상의 벽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는 센서가 부착이 되어 있다. 딱 정확하게 이 위치에서부터 여러분들 지난번에 그 특정 방향으로 빔을 쏘고 거리를 구하는 것들 보이스코리아 예제부터 많이들 다뤘습니다. 똑같이 여기에서 특정 각도로 빛을 쏘고 거기에 뭔가가 있으면 거리를 알려주는 센서를 달았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전략은 뭐냐? 여기에 빨간 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이제 가상의 벽이 좌우에 있다고 치면 이 각도 이 각도로 쏘고 이 각도 이 각도로 쏘면 우리가 각도를 알고 있다면 현재 차의 주행 방향은 이쪽인데 이렇게 뭐 30도, 마이너스 30도, 90도, 마이너스 90도 그래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알게 되면 우리가 방향 벡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여기 30도 방향의 거리 그래서 이 거리를 갖다 놓으면 이 점의 위치 두 개를 알 수가 있겠죠. 이 위치 두 개를 알게 되면 두 개를 빼서 이제 차선에 대한 벡터들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지럽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제가 해서 넣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차선이 여기 이제 이렇게 있고요. 차가 삐뚤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점선이 차선입니다. 이렇게 삐뚤어진 상태에서 헤딩 앵글은 세타라는 걸 자이로 정보나 자이로 보정을 토대로 해서 보정 기법들이 여기도 들어가는데 그거는 일단 무조건 안다. 세타는 알고 있다. 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것들은 굉장히 현존하는 방법들을 거의 그대로 잘 쓰고 있는데 이 각도에 대한 부분만 가정을 하겠고요. 이 세타는 베어링 센서라고 불리는 쉽게 말하면 나침반을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이로란다. GPS 정보에서도 세타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는 자이로 정보를 이용하는데 자이로는 에러가 있어서 반드시 보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정을 매 순간순간 조금씩 해 나가면 주변 정보하고 매칭을 해서 해 나가면 세타 에스티메이션 된 값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타 각도 헤딩 앵글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참값을 그냥 소프트웨어적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이거는 따로 센서에서 얻어내는 부분은 다루지 않겠고요. 근데 이 앵글을 빼고 나서는 나머지는 다 센서를 토대로 해서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왼쪽에 라인이 있고요. 레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뭔가 있을 겁니다. 이런 삐뚤어진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하는가 30도 여기 이제 먼저 90도 현재 헤딩 앵글 이쪽 방향 벡터에서 90도 회전한 부분에 이쪽 방향으로 앞에 있는 레이저가 이쪽 방향으로 쏜 거죠. 이쪽으로 쏴서 가상의 벽 물론 영상으로 찾지만 가상의 벽이 있고 여기까지 거리를 알아냅니다. 그러면 V라고 하는 벡터 알고 있고 90도 회전했고
그쪽 방향으로 가서 거리를 알고 있으니까 이 점을 찾아낼 수 있겠죠. 이런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찾아내고요. 또 헤딩 앵글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회전해서 30도 방향 가서 이 점을 찾아냅니다. 이 벡터를 아니까. 그러면 두 개의 점을 차이를 빼보면은 벡터, 차선에 대한 벡터가 등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거리는 알파가 30도일 때 D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요 길이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차선에 대한 벡터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구부러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해 버리겠죠. 그리고 일직선일 때는 그래도 거의 근사하게 벡터들이 얻어지겠지만 구부러진 데에서는 각도가 이거 하나 찾으니까 bek터가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근데 이 벡터는 이 커브에 대해서 어딘가에서는 접선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의 가정하겠습니다. 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소프트웨어적으로 데이터를 다 갖고 올 수는 있지만 데이터를 최대한 안 가져오고 실제 센서하고 유사하게 만들어서 가상의 레이더 센서가 거리를 구하고 거리로부터 차선에 대한 벡터들을 구하고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서 어떻게 주행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하는 방법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거의 유사하고 이 각도에 대한 것만 빼고는 거의 똑같습니다. 이 각도는 보정해야 되는데 4학년 슬램 과목들에서 이제 다룰 겁니다. 여기서는 일단은 그냥 알고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략을 한번 이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라인 트레이서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처음에 이제 이걸 볼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라인 트레이서처럼 좀 간단하게 해서 이 문제를 풀어봐야겠다. 이 생각을 먼저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드디어 예제 30번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거의 한 문제 가지고서 계속 사례만 얘기 드렸었는데요. 자, 예제는 L7 C1 예제 이 안에 있고요. 이 안에 가서 보시면은 이제 유저 코드라고 하는 부분에 전략을 제가 간단하게 코드화 해놨습니다. 라인 트레이서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어떤 라인이 있으면은 거기를 뭔가 삐리삐리 하고 쫓아가는 거죠. 자, 여기서 먼저 얘기를 처음부터 해볼 거는 라인 트레이서가 잘 가는 거 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네, 대부분 여러분들이 해보시는 라인 트레이서는 그냥 정말로 장난감 같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라인 트레이서 계열들 중에 한 획을 그었던 사례가 몇 개 있는데 거의 자동차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이와 비슷한 유사한 방법들을 뒤에서 소개할 방법하고 유사한 것들을 썼었는데요. 뭐 벡터를 구합니다. 진짜 이 벡터를 멀리 있는 것을 벡터를 구하는 거고요. 라인 트레이서는 싸구려 센서 요 밑에 여기에 이렇게 광을 때려서 여기에 라인이 있나 없나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까만색 라인 위에 있으면 그리고 여기는 하얀색이면 이 라인이 여기 있구나. 여기에 뭔가 있구나. 그리고 여기는 없구나. 여기는 없음. 여기는 라인 트레이서에 뭔가 밑에 바닥에 라인이 있다. 이것만 알게 됩니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는요, 기본적으로 제어를 제대로 할 수도 없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여기서는 거리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빨간 점에서부터 왼쪽 차선까지의 거리, 오른쪽 차선까지의 거리를 각각 D0, D3라고 제가 정의를 하겠습니다. 배열에다 넣을 거고요. 특정 각도에 있는 거 여기 순서대로 D0 이쪽 방향 거리 D1, 이쪽 방향 거리 D2, 이쪽 방향 D3라고 정의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D1, D2는 지금은 쓰지 않고요. 라인 트레이서처럼 바로 옆에 이 정보만 가지고서 제어를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D0, D3, D0가 맨 왼쪽, 맨 오른쪽이 D3입니다. 90도 각도이고요. 헤딩 앵글에 대해서 90도입니다. 그 값이 레프트, 라이트라고 정의를 했을 때 라인 트레이서는 보통 되게 간단한 룰을 쓰죠. 그래서 이 거리 데이터는 self.d라는 곳에 들어가 있고요. D0가 left, 잘못했다. 이 부분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 라인 트레이서라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들어보셨을 테고요. 그리고 아마 간단하게 예제도 해볼 수 있습니다. 저희 라인 트레이서는 뭔가 왼쪽으로 가야 될 것 같으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으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아주 간단한 방식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슨 라인 트레이서나 이런 것들이 제어의 기본적인 걸 배웠을 때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다 거짓말이고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인 트레이서는 제어에 대해서 배우기는커녕 제어라고 하는 것들을 뭔가 좀 잘못 배우게 하는 그런 좀 저는 악영향이 차라리 있는 별로 좋은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D0, D3가 있고요. 레프트, 라이트라고 했을 때 이제 간단합니다. 룰은 왼쪽하고 오른쪽 거리가 있는데 왼쪽 거리가 더 짧아요. 그러면 자동차가 왼쪽에 이렇게 부착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선을 벗어날 수 있으니까 이 가운데를 통과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너무 가까우면 안 되니까 오른쪽으로 턴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턴을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거리가 오른쪽에 있는 거리보다 너무 커지면 이때는 오른쪽으로 자꾸 가고 있는 중이니까 왼쪽으로 턴을 해야 됩니다. 이런 간단한 규칙을 써서 이게 바로 전략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자동차의 아까 스티어링 앵글 파이 값, 이 파이 값을 플러스 방향 이쪽, 마이너스 방향 이쪽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 턴을 할 때 과연 이러한 심플한 방법으로 전략이 어떻게 통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L7C1 예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L7C1입니다만 이제 타이머 안쪽에 가서 보시면은 온 타이머 안쪽에 너의 코드가 있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지난번에도 몇 번 얘기 드렸지만 이 레이저 센서는요. 이쪽에 하나도 잡히는 게 없다. 이쪽에 또 하나도 잡히는 게 없다 하면 마이너스 1을 리턴해 줍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는 장애물이 거기 없어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쪽에 다 음수인 경우에는 그냥 리셋해라 라는 명령을 쏴줍니다. 그래서 리셋 명령이 어떤 거냐면 아까 소개했는데요. 어디 갔지? 네, 바로 이겁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강제로 이걸 누르면 리셋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개 다 음수가 나와서 장애물이 양쪽 카메라에 다 보이는 게 없다면 이거 어딘가 길을 잃은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실패입니다. 그래서 리셋하라고 했고요. 여기 이제 코드를 제가 지워놨고, 자, 그리고 두 개가 다 양수예요. D0하고 D3, 레프트하고 라이트가 둘 다 양수입니다. 그럼 뭔가 왼쪽에 차선이 있고 오른쪽에 차선이 있는 LKA 형태의 비슷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레프트가 라이트보다 작으면, 자, 작은데 얼마만큼 작냐? 조금 더 많이 제가 꺾었습니다. if 레프트가 라이트 빼기 3보다 더 작으면 그러면 그때서야 왼쪽으로 턴을 해라. 마이너스 3을 넣고요. 보통은 마이너스 3 없을 수도 있는데 그 가운데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너무 이쪽으로 가면 거리가 3보다 더 작아지면 라이트 빼기 3보다 작아지니까 되게 딱 원래 라인 트레이서가 개념으로 보시면 정가운데에서 요만큼만 가면 이쪽으로 꺾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요만큼 요렇게 가면 또 이쪽으로 꺾어야 되는데 3만큼을 더 빼서 여기까지는 내비두다가 여기를 통과하는 순간 핸들을 꺾게 만들었습니다. 요 3이라고 하는 조건들은 그냥 테스트 하시면서 마음에 안 들면 0으로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각도를 1도씩 마이너스 플러스로 늘려주거나 빼주거나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야 되면 플러스 1이고요. 이쪽으로 가야 되면 마이너스 1이고. 그래서 라인 트레이서가 하는 이 기본적인 동작을 한번 수행을 해봤습니다. 결과 한번 보실까요? 지금 보시면 라인 트레이서의 전략인데 이걸로 셀프 드라이빙이 되는가 라고 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이제 이 시스템을 쓰는 방법을 제가 좀 얘기 드릴게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면 속도가 안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속도를 이쪽 페달을 밟으셔서
클릭 해주면은 페달 숫자가 나올 거고요. 0에서 100 사이까지입니다. 그래서 퍼센트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은 아마 초반에는 한 20% 정도, 그러니까 페달이 20 정도만 되게 놓으면 이제 페달을 쭉 밟고 있는 거라 스피드가 쭉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럼 그때 예제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스피드가 올라가고 있죠. 제가 클릭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페달이 20%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속도가 점점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점점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많이 흔들리는 이유는요, 제가 시작하자마자 아마 다시 한번 동영상을 보시면은 여기 왼쪽하고 오른쪽 버튼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를 살짝 한 번만 눌러줬어요. 그러니까 각도가 어긋나 있을 때, 지금 보시면은 0도에서 그대로 가고 있으니까 두 개가 살짝 어긋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균형을 잘 잡는지 보기 위해서 한 번씩 클릭을 한 거고요. 이거 다시 또 처음부터 봐야 되는데, 스티어링 마이너스 38도 뭐 이렇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보실게요. 제 얘기를 기억을 잘 하고 이제 시작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피드 올라가고요. 스티어링 앵글 값은 현재 0입니다. 그래서 너무 뻔하니까 제가 왼쪽 거를 한번 눌러줬어요. 그랬더니 스티어링이 왼쪽으로 흔들려서 그걸 복원하려고 라인 트레이서 기능이 동작을 합니다. 근데 스티어링 앵글이 마이너스 80도도 지금 보였었고요. 최종적으로 지금 턴이 되고 있을 때 이제 데이터를 다 놓쳤죠. 지금 보시면 왼쪽 오른쪽에 차선이 있어야 되는데 확 벗어나 버렸어요. 각도는 마이너스 38도. 헤딩 앵글 이쪽에 0도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마이너스 38도니까 이렇게 꺾은 겁니다. 그래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확 꺾었기 때문에 통과해서 오른쪽으로 튀어나가 버리는 사례입니다. 스티어링 앵글 아까 보시면 마이너스 80도도 있고 뭐 플러스 70도도 나옵니다. 왜 이렇게 흔들릴까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되게 작은 각도 1도, 2도 이 정도만 넣었었는데 이게 이제 쌓이는 거죠. 에러가 레프트하고 라이트에 조금만 차이가 있어도 스티어링 앵글 마이너스 18도, 49도 되게 많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합니다. 우와, 마이너스 78도도 봤네요. 자, 그래서 이게 핸들이 너무 많이 꺾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계속해서 타이머 루틴 안에서 계속 들어오잖아요. 자, 이걸 이해할 때 라인 트레이서는 워낙에 장난감을 갖고 하니까 별로 여러분들이 못 느끼겠지만 이 가운데 있는 라인을 쫓아가고 싶은 거죠, 사실은. 그런데 자동차입니다. 지금 핵심은 양쪽에 바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각도가 꺾이면은 자동차는 이렇게 턴을 하죠. 그러니까 딱 우리가 원하는 순간에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빠르게 특정한 각도를 이동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다이나믹스를 갖고 있기도 하고요. 여기도 다이나믹스가 사실 녹아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특히나 긴 버스 생각해 보시면 돼요. 긴 버스가 있고 작은 자동차가 있는데 얘네들 자동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좌우로 움직이기가 편해요. 근데 얘는 이렇게 턴을 하고요. 버스는 이런 식으로 길게 턴을 합니다. 왜냐? 앞뒤 바퀴 길이가 길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내가 왼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턴을 해라 라고 했는데 빠르게 왼쪽으로 가질 못하니까 계속 에러가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레프트 라이트 간격을 보는데 지금 오른쪽에 살짝 붙었다 치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으로 가라, 이게 레프트고 이게 라이트니까 레프트가 라이트보다 커서 왼쪽으로 가라. 그래서 파이 값을 점점점 더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핸들이 이쪽으로 확 꺾이니까 이렇게 벗어나다가 으악 하고 갑자기 확 큰 값으로 파이를 1도씩 계속 더하는 것들이 쌓여서 크게 획 하고 핸들을 틀어버립니다. 이 핸들을 너무 많이 틀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좀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전략을 한번 이제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게 왼쪽으로 가라라고 하는 거가 누적이 되면서 값이 점점점 커지니까 핸들을 갑자기 확 트는 거죠. 핸들을 확 트니까 이 문제가 생기고요. 또 핸들을 확 트니까 이쪽으로 너무 빨리 가까워져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쪽으로 확 꺾어버리면 갑자기 얘가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죠. 핸들을 많이 왼쪽으로 꺾어서 이거보다 이제 이쪽에 가까워지니까 또 이쪽으로 확 꺾고. 근데 그게 꺾는 것이 굉장히 천천히 동작을 하면 할수록 뭔가 이 녀석은 굉장히 좌우로 많이 흔들릴 겁니다. 왜냐하면 느릿하게 회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완하고자, 아씨 안 되겠다, 이 세츄레이션 함수를 한번 써보자 라고 시도를 해봅니다. 세츄레이션 함수는 여기에 이제 정의가 있어요. 세츄레이션은 특정한 값에 가서 멈춰버리는 걸 얘기합니다. 쭉 증가하다가 특정한 범위 이상을 넘어가면 이 값 이상을 못 넘어가게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가로 세로로 만들면 이제 저 마이너스 영역까지 만들게 되면 이 영역을 넘어가면 플러스 여기에 값을 멈추고, 이거보다 작아지면 여기에 멈추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A, B가 있으면요, A라는 값을 보는데 A의 절대값이 B보다 크면 그러면 무조건 이거 잘못했다. 그럼 이때는 B가 돼야죠. B에다 멈추고요. 여긴 잘했는데 왜 틀렸네요. A가 B보다 커지면은 그냥 B라고 하고, A가 절대, 이것도 제가 잘못 표현했죠. 마이너스 절대값 이렇게, 아니죠. 여기 절대값 표시를 빼야 되겠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거 왜 안 돼? 그래서 A가 B보다 크면 그냥 B가 되는 거고요. A가 마이너스 B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B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A를 그냥 쓰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츄레이션 펑션으로요, 마지막 여기에 추가했습니다. 파이 값이 25보다 작거나 크지 못, 25보다 무조건 작고 마이너스 25보다 크게 이 사이에만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핸들이 아까 너무 많이 틀려서 틀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고요. 이 세츄레이션을 넣었을 때 결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줄을 살렸을 때고요. 자, 실행을 해보면요, 이제 짧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스피드가 올라가고 있고요. 왼쪽 오른쪽 한번 톡톡 쳐줬습니다. 자, 그랬더니 스티어링 각이 마이너스 3도이고 점점 벗어납니다. 23에서 멈췄고, 아까보다는 훨씬 낫죠. 가운데에 머물러 있기 시작을 하고요. 바깥으로 확 휘거나 하는 일 없습니다. 마이너스 25에 가서 멈추거나 플러스 25에 가서 멈추는데, 자, 이제 문제는 바로 이 코너 통곡의 벽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 코너를 통과하기가 이렇게 어렵단 말인가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해석을 좀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요, A씨, 이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화가 좀 나기 시작을 할 텐데요. 자, 이게 코너를 돕니다. 코너를 돌게 되면 이렇게 돌면요, 빨리 이 상태일 때는 오른쪽으로 꺾어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꺾어도 플러스 25도밖에, 여기 마이너스 25, 이쪽이 플러스니까요. 마이너스 25보다 더 작아질 수가 없어요. 세츄레이션이 있으니까. 그래서 세츄레이션을 걸어놨더니 이 사이에서 이렇게 흔들리기에는 딱 좋은데, 코너를 만나게 되면 코너에선 빨리 꺾어야 되는데 빨리 꺾을 수가 없죠. 마이너스 25에서 멈춰 있으니까 얘는 천천히 이렇게 크게 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참나 되게 어려운 문제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이 세츄레이션을 걸었을 때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거는
뭔가 곤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뭐가 문제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 룰끼리 서로 부딪히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츄레이션을 걸어줘서 파이 값이 25도 안쪽에 있게 했더니 이렇게 확 돌아가는 일이 멈춰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멈추다가 다시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가다가 천천히 이 사이에서 자동차가 흔들리면서 가고 있죠. 그래서 세츄레이션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운데 머무르게 하는 데에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 상태에서 헤딩 앵글은 여기고요. 실제로 꺾어야 되는 거 오른쪽으로 확 꺾어야 되니까 각도가 되게 커야 됩니다. 마이너스 25도만 요만큼만 꺾어 가지고는 여기에 도달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파이 값에 우리가 리밋을 쳐놨기 때문에 제한을 걸어놨기 때문에 이거 코너에서는 이 전략을 쓸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코너에서는 그러면은 세츄레이션 풀어가지고 코너 쪽에서 많이 꺾어야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너에서 핸들을 이제 많이 꺾자라는 세 번째 규칙을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코너에서는 세츄레이션을 아예 없애버려. 이런 생각까지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 이제 코너인지 아닌지로 알아내는 방법은 뭘까요? 이게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코너를 이렇게 자동차가 통과하면서 살짝 코너를 넘어가 버립니다. 그럼 가운데 센서가 있으니까 왼쪽에 뭐 보는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왼쪽에 이미 차선이 넘어갔죠. 얘가 이쪽에 있는지 이쪽에 있는지는 모르겠고 나는 왼쪽에 차선이 있는 것만 확인을 해야 되는데 왼쪽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D0 값은 레프트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도 카메라는 이쪽을 보게 되면 여기에 있는 라인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31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하나는 양수일 때 하나는 잡을 수가 없고 하나는 양수일 때 이때 오른쪽이 양수인 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게 오른쪽만 잡힐 때고요. 이거는 왼쪽만 잡힐 때입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겠고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테스트하느라고 셀프.파이에다가 여기 지금 막아놨잖아요. 주석 처리했는데 잠깐 막았는데 세츄레이션을 25도가 아니라 30도로 늘려보기도 하고요. 40도로 해보기도 하고 이 부분을 25보다 좀 큰 걸 넣었지만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막아버리는 게 세츄레이션이 없게 하는 것이 결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세츄레이션 값을 조금 더 크게 해보시면은 뭔가 의미를 조금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은 실패하고 오른쪽은 있다 또는 그 반대 왼쪽은 있고 오른쪽은 없다 이런 것들은 코너에 접근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은 코너를 통과했죠. 코너를 통과했기 때문에 벌써 문제가 좀 있죠. 일반 다른 차량이 여기 있다 그러면 갖다 박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겠지만 일단 코너가 있는 존재를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세츄레이션을 없애거나 하고서는 여기 리턴이 붙어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실행한 다음에 펑 하고 점프하니까 여기 밑에 있는 세츄레이션 25는 아예 실행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코너에 도달했을 때에 파이 값을 세츄레이션 없이 파이를 계속 음수나 양수로 늘리고 통과해 버린다면 어떻게 되는지 결과 한번 보시겠습니다. 30.3 예제가 되겠고요.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1, 2, 3, 4, 5, 6 스피드가 올라가고 있고요. 살짝 클릭했더니 스티어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페달은 20%밖에 안 올려서 스피드 18, 19 뭐 이 정도 속도인 겁니다. 코너까지 가봐야 한 30 될 텐데요. 어쨌든 여기까지는 이제 꾸역꾸역 갑니다. 세츄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핸들이 많이 안 틀어져서 여기까지는 가는데 이제부터 핸들 값이 많이 움직여야 되겠죠. 통과했죠? 그래서 꺾었습니다. 스티어링 값을 굉장히 크게 해서 여기를 다시 돌아왔고요. 돌아온 다음에는 다시 이 안에서 출렁출렁 합니다. 너무 많이 흔들리죠? 지금 보면 지금 딱 상태는 음주운전? 딱 음주운전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때 전략이 하나는
그 도로 중간에서는 세츄레이션을 걸어주고요. 코너에서는 세츄레이션을 안 걸어줬을 때 어디까지 스티어링 앵글 값이 바뀌는지 한번 보십시다. 지금 보시면 아유 아이 참. 스티어링 값 현재 0도고요. 살짝 흔들어줘서 왼쪽 오른쪽 살짝 한번 눌렀더니 이제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플러스 25 급하게 왼쪽으로 틀었고 마이너스 25 급하게 오른쪽으로 틀었고 마이너스 25 이 세츄레이션 25가 걸려 있으니까 좌우로 25도씩 핸들을 꺾으면서 흔들리고 있고요. 이제 코너 진입했더니 마이너스 48 67 마이너스 한 70까지 핸들을 확 오른쪽으로 꺾어가지고 이제 쫓아 들어가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직선도로 코너가 아닌 곳에서 LFA 기능이 들어가는 가고 있지만 너무 많이 흔들리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이건 쓸모가 있을까요? 이게 핸들이 너무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LKA 레인 안에는 어떻게든 들어가고는 있는데 그리고 코너를 돌 때 살짝 통과해 버리는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라인 트레이서 같이 해갖고는 제대로 안 되겠구나. 졸업을 못 하겠구나. 이번 학기 F를 맞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전략적으로 다른 면들이 필요하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손을 댈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라인 트레이서처럼 바로 90도 근방에 있는 이쪽 왼쪽하고 이쪽 오른쪽에 있는 거 두 개만 봤는데 이 점 간의 거리만 갖고는 뭘 얘기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조금 더 많은 정보 아까 처음에 나왔던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이쪽에 있는 정보까지 활용을 한다면 이 옆에만 봐갖고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앞에가 꽉 막혀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건 차량의 왼쪽 오른쪽 옆에만 보고서 운전을 한다. 이거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먼 거리를 보기 위해서 D1, D2까지 같이 써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잠깐 끊고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